올해로 개국 46주년을 맞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KSBS가 내달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 인근에서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총격을 가해 경찰관 8명이 사상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전역 주택을 대상으로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도 별도의 국제 통화료 부담 없이 데이터 통화로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리노이 주 의원들이 시카고 지역의 대중교통 통합을 전제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안은 CTA와 메트라 그리고 페이스를 하나의 기관인 메트로폴리탄 모빌리티국으로 통합, 이들을 감독하는 네 번째 정부기관인 RTA를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지도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표하는 학생 및 교수진 그룹과 디어링 메도우 캠퍼스 야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대학 학생들도 이 같은 중동전쟁 항의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학생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캠퍼스 메인 쿼드에 어젯밤 시위 캠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029년 9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트럭에 자동 비상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늘어나면서 인체 전염 우려가 커지자 미 당국이 우유에 이어 가공 소고기 샘플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한 셰프가 내슈빌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 중 숨진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옐프가 선정한 2024 브런치 맛집 100위에 시카고 지역 식당 한 곳이 상위에 랭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로 개국 46주년을 맞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KSBS가 내달 5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소재한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사흘간 진행될 부흥성회 초청 강사는 한국목회연구원 원장인 김상우 목사입니다. 협성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 목사는 현재 강원도 동해 성민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또한 목회자 에스라 성경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KS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알물 삶으로 5분 칼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SBS 국장 서도건 목사입니다. 이번에 초청 강사로 오시는 김상호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하고는 꽤 오래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한국에 계시는 유일한 사회 이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을 모아서 성경 연구원도 하시고 아주 존경받고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침체한 시카고에 새로운 어떤 바람을 한번 일으켜 공예도 그렇고 캠페인도 그렇고 주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제목에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좀 침체되어 있고 또 교민사회도 조금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밝은 빛을 어쩌면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나름대로 목회 성공하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조용한 가운데 그러나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부흥회는 첫날 17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마지막 날인 19일 주일에는 오후 6시에 시작되며 각각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를 주제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토요일에는 인디애나 음악대학 출신의 소프라노 홍희교, 테너 이재명 등 성악가 2명의 특별 축하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아울러 시카고 한인합창단과 예울림 여성합창단, 장로성가단의 찬조 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개국 46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진행 중인 공개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이 5월 21일 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인 모든 정규 방송 시간대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초청받은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 패널에 이제 주로 교계 목사님들하고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몇 분 이제 초청이 됐어요. 교계에서는 그동안 목사님들이 보시는 방향의 어떤 방향을 찾아주실 거고, 동포사회에서는 그들이 보는 또 교계를 보는 눈이나 아니면 동포사회를 보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어떤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기독교 방송국 오픈하우스도 병행 진행됩니다. 이 오픈하우스는 이제 20일부터 그 한 주간 동안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기독교 방송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오픈하우스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성회 때 오시는 분들이 스낵 푸드로 가시면서 차에서 이렇게 요기할 수 있도록 스낵을 준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계 최초 라디오 방송으로서 현 시카고 유일의 라디오 방송인 시카고 기독교 방송 KCBS는 지난 46년간 하나님을 위한 선교와 지역 복음화를 위한 방송 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서 목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복음 전파를 위한 더 나은 컨텐츠 개발과 업무 자동화 및 방송 설비 현대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M, FM 라디오 공중파로만 방송을 했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AM, FM의 유튜브 방송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방송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 선교지에 계시는 또 한국에 계시는 이런 분들도 원하는 시간에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변화가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이제 바꾸는 변화하는 이런 과정도 여러 번 그 중에 이제 관문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봤던 기독교 방송이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새로운 뉴스를 취재해서 생생하게 보내드리고 있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전에는 하루에 2번 하던 걸 하루에 3번으로 늘렸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우리 컨텐츠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컬럼으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문호를 넓혀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의 그 여러 분야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을 그 모든 동포 사회에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대화를 또 나눠가면서 종교에 상관없이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분야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이어 서 목사는 앞으로도 시카고 동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더 나은 양질의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KCBS 기독교 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올해 헌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만 달러입니다. 10만 동포, 10만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5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될 개국 46주년 공개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에 동포 사회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이 방송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잘 넘어왔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 동역자들이 또 형제자매들이 또 복음을 사랑하는 선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이라도 금전적으로도 좀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계의 방송이 아니라 시카고 동포 사회를 아우르는 방송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 인근에서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총격을 가하면서 경찰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샬럿시 경찰 당국은 어제 동부 교외 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한 중범죄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려던 보안관 소속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은 3시간 대치 끝에 경찰관 4명이 숨지고 또 다른 4명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1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2명은 체포됐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경찰 특수기동대와 장갑차가 출동하고 또 쓰러진 경찰관들을 구급차로 옮기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샬럿시 경찰 당국은 총격전이 벌어진 주변 도로를 폐쇄한 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당분간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연간 2만 명 이상 발생하는 미국에서 주택이나 호텔, 학교 등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죠. 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4천여 명이 입원하고 있는데요. 사망자도 연간 43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사망자가 많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지난해에만 최소 10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WGN이 스테이트 파이어 마샬의 데이터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일리노이주 소방서는 천연가스 호출과 관련해 168건의 신고를 받고 진압하거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일리노이주에서도 주 전역 주택을 대상으로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주내 모든 주택은 실내에 가스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인프라가 노후화된 시카고 같은 도시에서 이 상원 법안 1161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잠재적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한 재외동포들도 별도의 국제 통화료 부담 없이 데이터 통화로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들은 그동안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소 부담되는 국제 통화료를 부담해야 했죠. 재외동포 청사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시작한 카카오 상담 톡에 이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웹콜 방식의 데이터 통화를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힙니다. 센터 측은 하반기 중 온라인 채팅에 웹챗 채널도 추가해 동포들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은 아울러 민원 포털의 경우 기존 재외국민 민원 포털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로 전면 개편해 온라인 통합 민원 포털을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이 같은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 의원들이 시카고 지역의 대중교통 통합을 전제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CTA, 메트라 그리고 페이스를 하나의 기관인 메트로폴리탄 모빌리티국 MMA로 통합, 이들을 감독하는 네 번째 정부기관인 RTA를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렘 빌리발람 주 상원과 주 하원 에바디나 델가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빌리티국의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지역 교통국 RTA 간의 자금 경쟁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맥케니, 레이크, 케인, 듀페이지, 쿡, 윌카우니의 모든 버스, 철도 및 보조 교통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두 의원은 화요일 오늘 상원교통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합니다. 이번 발표는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교통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2050년까지 일리노이를 탄소 배출이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운용 자금으로 총 15억 달러가 배정될 이 통합기관은 약 2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3명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시카고 시장과 쿡카우니 이사회 의장이 각각 5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듀페이지와 케인, 레이크, 맥켄리, 윌카우니 행정관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선정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기존 평가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1.6%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몇 달간 이어졌고 또 물가나 고용도 견조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설득력 있는 반전을 보일 때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겠다는 당국의 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지도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표하는 학생 및 교수진 그룹과 디어링 메도우 캠퍼스 야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노스웨스턴 대학 측은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이사회와 협력,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는 특정 보유자산에 대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명예훼손연맹은 캠프가 반유대주의의 플랫폼이 됐다며 대학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보상을 했다며 합의를 비난했습니다. 이는 지난 목요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설치한 텐트 캠프 근처에 일요일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100명 이상의 반대 시위대가 모인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대학 유업 시카고 학생들도 이 같은 중동전쟁 항의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이 대학의 학생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캠퍼스 메인 쿼드에 어젯밤 시위 캠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단체인 아누는 이곳에서 학교 운영 책임자들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학은 보잉처럼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제조업체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대학이 이런 방침을 철회하기 전까지 텐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대학가를 휩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의 대학들에서도 이어지며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미국에서만 시위로 체포된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 9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트럭에 자동 비상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조치를 통해 연간 사망자 360명과 부상자 2만 4천 명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는데요. 이 조치는 코로나19 봉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21년 인프라를 통해 교통국의 자동 비상 제동장치에 최소 성능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죠. 자동 비상제동 장치는 카메라나 레이더 등 센서를 활용해 충돌 직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자동 비상제동 장치는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승용차와 트럭은 시속 62마일로 달릴 때 앞차와의 충돌을 피해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속 90마일에서는 앞차와 충돌이 임박했을 때, 시속 45마일의 경우 보행자를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늘어나면서 인체 점염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우유에 이어 가공 소고기 샘플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농무부는 성명을 내고 주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간 소고기 샘플을 수집해 바이러스 인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류 인플루엔자 감염 젖소가 확산하면서 식품 샘플 조사 대상을 우유에서 소고기로 확대한 것으로 농무부는 유전자 증폭 검사와 함께 온도에 따른 바이러스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프가 선정한 2024 브런치 맛집 100위에 시카고 지역 식당 한 곳이 상위 랭크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온라인 리뷰 사이트 옐프는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 100곳을 선정해 발표, 시카고 지역의 식당 중 유일하게 한 곳을 선정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3401 웨스트 브린마 애비뉴에 위치한 브린마 브렉퍼스트 클럽입니다. 이번 목록은 지난 3년간 평가한 리뷰 수와 브런치, 마더스데이 리뷰에 초점을 맞춘 순위에 따라 평가됐는데요. 한편 평가 대상인 100개 식당 중에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식당이 15곳, 이 중에 3개 항목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플로리다가 11개 항목으로 그 뒤를 이었고 텍사스가 총 9개 항목으로 나타났는데요. 옐프가 뽑은 전국 최고의 브런치 맛집은 라스베가스에 소재한 터스티드 가스트로 브런치입니다. 벤코버 호프 지주사 호프 벤콥이 하와이를 기반으로 한 테리토리얼 벤콥 인수합병 계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호프 벤콥은 어제 오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리토리얼 벤콥과의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921년에 설립된 테리토리얼 벤콥은 자산이 22억 4천만 달러, 대출 13억 만 달러, 예금 16억 4천만 달러 규모로 하와이 전역의 지점 28곳을 운영 중입니다. 테리토리얼 벤콥은 벤커버 호프의 인수합병되지만 테리토리얼 벤컵으로서 지속 운영되며 인수합병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드리워진 먹구름이 거쳐 오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75도, 밤 최저 45도, 내일 수요일에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55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온은 57도, 습도는 83%, 바람은 남서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케이스베이스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